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지금 현재 620명의 구독자가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또 저는 열심히 방송을 찍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원픽과 함께하는 차트 공부 시간, 이번에 제 3강이죠. 바로 추세선 매매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먼저 이론부터 알고 들어가야겠죠. 추세선 매매법이란 이런 거죠. 어떤 주가나 지수가 일정한 선을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온다. 그리고 상승 추세선을 연장한 점을 타고 올라갈 때마다 산다. 그리고 반대로 하락 추세선을 따라서 연장된 점을 타고 내려올 때마다 주가를 판다. 이거 사는 거 못하는데요. 파는 거예요. 그죠? 주가를 판다. 이거를 하락 추세선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주가로 사는 게 아니라 파는 거죠. 내려올 때마다 파는 것. 내려올 때마다 파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추세선이 깨질 때는 횡보 내지 박스권에 들어간다. 그런 점을 알아두시고요. 근데 다만 단점으로는 방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왜냐면 추세선이 두 개가 생겨야 되잖아요. 왜냐 그 선을 연결해야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급하게 변동되는 경우에 어렵다. 왜냐면 두 개의 지점을 연결했는데 두 개의 지점이 연결되자마자 바로 이게 반전이 일어나서 상승선으로 변동된다. 그럼 헷갈리죠? 이런 경우 때문에 추세선은 좀 어렵다. 그리고 수익도 크게 낼 수 없다. 자꾸 방향이 바뀌니까요. 추세가 상승이던 하락이던 그 선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반등을 해야만 추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크게 수익을 못 내고 또 잘못 판단해서 헷갈려서 잘못 사게 되면 손실을 또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추세선 매매법은 뒷북 매매법이에요. 뭔가 앞에 있던 뭔가의 결과가 나와야 뒤에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다리게 되는 타이밍이 많아지고 수익을 내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저점이나 고점이 최소 2번씩은 나와야 그걸 기다리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의 형태입니다. 이게 바로 상승 추세선이죠. 상승 추세 중 각각의 의미 있는 저점음을 연결해서 선으로 표시했다.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럼 요 선을 따고 여기에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가 또 오면 매수,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선이죠.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 이 일정한 추세선을 따고 여기에 닿을 때마다 매도를 한다, 이런 의미죠. 평행수세선은 이러한 상승이나 하강이 없는데 일정하게 그냥 가는 거죠. 지금 횡보 구간이죠. 횡보 구간에서 각각의 의미 있는 저점을 연결해서 선으로 표시한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박스권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박스권 내지 횡보로 바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에 대한 추세선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한 거고, 불과 5분 전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말아 올렸죠. 그죠? 자, 요 추세선을 저는 잡았던 거예요. 요게 상승 추세선으로 본 거죠. 그럼 앞으로 예측이 어떻게 되느냐?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 요렇게 예측을 한 거고, 요 추세선이 만약에 깨지면 요때 제가 매도를 하라 그랬죠. 그거는 추세선이 바뀌었으니까 매도를 하라고 한 거예요. 추세선이 깨지면 그 추세선을 유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새로운 추세선이 생기는 겁니다. 네, 내용을 그렇게 잡고 가셔야 돼요. 다행히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 추세선을 타게 됐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 아까랑 똑같은 거긴 한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만큼 올라가는데 요것도 상승 추세선이냐? 아니죠, 여러분. 이 상승 추세선이라고 본다면 하락 추세선도 마찬가지지만 전 고점이라는 게 있어요. 요 전 고점을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 놓은 이유예요. 이 전 고점을 뚫어야 이거를 진정한 상승 추세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조금 올랐다니까 조금 올랐으니까 상승 추세선이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 전 고점을 이 주가선이 뚫었을 때 내일 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뚫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안 그러면 조금 올라가서 내일 되면 이렇게 뚫거나, 그러면 이 점을 뚫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게 상승 추세선으로 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도 잠깐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평선 매매법을 배웠죠. 그러니까 5일선을 타고 갈 때 5일선이 21선 위에 있을 때마다 산다. 그 다음에 박스권 돌파 매매법을 했죠. 아까에도 평행 추세선이 나온 것처럼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형성하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개미들은 박스권을 올라갈 때, 돌파를 할 때 첫날에 판다. 근데 그거는 아니다. 고수들은 첫날에 팔지 않고 둘째, 셋째 먹고 판다. 그 얘기가 중요한 거였죠. 자, 그래서 오늘 추세선 매매법까지 배웠습니다.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여기다 또 하나 놓으면은 평행 추세선. 그거는 박스권하고도 연동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승 추세권을 명확하게 알려면 바로 전고점을 확인을 해야 된다. 하락 추세선은 뭐예요? 전 하점을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고 다음 시간에는 파동 매매법을 좀 배울게요. 파동 매매법은 이 고승득 변호사가 요거를 본인만의 방법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요거를 제가 또 공부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왜냐면 주식의 적용이랑 비트코인의 적용이 조금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꿔서 또 제식 스타일로 또 바꾸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인원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